정말 위험합니다. 한국의 많은 고령자분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거의 10명 중 9명이 무심코 매일 반복하고 있는 계란 섭취 시에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이러한 습관들은 심한 위통, 만성 위궤양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위와 장 그리고 양쪽 신장이 휴식 없이 밤새 과도하게 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박테리아가 침투한 계란을 먹었을 때 폐혈증 위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닙니다. 계란은 세계의 여러 진지한 연구를 통해 인정받은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계란을 다른 음식과 어떻게 조합하는지, 언제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현재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에 있습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위장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맵고 짠 음식과 튀김류를 견뎌왔고 신장은 밤낮 없이 묵묵히 혈액을 걸러왔으며 혈관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계란 섭취 습관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장기들은 훨씬 더 빠르게 기운이 떨어지게 됩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나는 남들처럼 그냥 먹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위장에 타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고 내시경을 해보고 나서야 위량임을 알게 됩니다. 혹은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따끔거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결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로부터 신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으니 이제부터 식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깜짝 놀라집십니다. 그제야 비로소 항상 순하다고 여겨왔던 계란이 포함된 매일의 식단을 되돌아보며 문제가 단지 계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자신이 먹어온 방식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세 이후라면 자신의 신장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한국 가정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에 과부하를 주기 쉬운 계란과의 3가지 나쁜 궁합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범한 계란을 영양의 다이아몬드로 바꾸어 뼈, 심장, 뇌를 보호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심장까지 보호하는 3가지 스마트한 계란 섭취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후의 분들, 특히 신장질환의 위험이 있거나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적합한 계란 섭취 방법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신장의 초기 경고 신호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계란 먹는 법을 누가 모르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은 더욱 여러분을 위한 우리가 어디서 잘못 먹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위장, 신장, 혈관이 실제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기 전에 제때 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내일부터 계란을 예전처럼 계속 먹을지 말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보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어르신이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운의 숫자 7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많은 가정이 매일 식탁에 아무 생각 없이 올려두는 3가지 시한폭탄을 하나씩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한폭탄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내일 아침 식사에도 들어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첫 번째 나쁜 궁합은 바로 계란을 너무 짠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짠 김치, 진한 된장국, 마른 생선, 장조림, 단무지, 짠 미역줄, 기보금 등은 모두 한국의 식탁에서 매우 익숙한 음식들입니다. 많은 가정의 한국식 아침 식사는 흰쌀밥, 김치, 계란 프라이, 된장국에 마른 생선이 조금 곁들여진 모습입니다.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 많은 분은이 정도면 단백질과 채소도 충분하고 콩도 있으니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식단은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계란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체내에 들어온 단백질이 소화되면 질소 노폐물이 생성되는 데에는 결국 신장을 통해 걸러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심장이 건강하다면
가끔 이렇게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치, 진한 된장국, 마른 생선, 절림 음식 등으로부터 섭취한 다량의 소금이 몸의 수분을 정체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신장은 단백질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동시에 과도한 소금과 물까지 처리해야 하므로 마치 공장이 전력을 다해 가동되는 와중에 강한 수압까지 추가로 견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단백과 고염분 상태가 매년 반복되면 신장 내부의 작은 혈관들이 점차 손상됩니다. 이미 당뇨, 고혈압, 단백뇨가 있거나 의사로부터 신장 기능이 다소 약하다는 주의를 들은 분들에게는 그 결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만성 신장 질환에 관한 많은 연구는 짠 음식과도 단백질 섭취라는 두 가지 요인을 매우 위험한 습관으로 강조합니다. 서울 외곽에 사시는 67세 강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따뜻한 밥에 맵고 짠 김치, 계란 프라이, 진한 된장국을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짠 생선 조림, 김치찌개, 마른 생선을 더해 드셨고 야간료가 두려워 물은 아주 적게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좀 피곤하고 다리가 무거운 정도였지만 이후 야간료가 늘고 혈압이 높아져 병원을 찾았더니 신부전이 시작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년간 짠 음식과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해온 결과였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고기를 많이 먹지 않고 주로 계란이랑 김치만 먹으라고 자위하거나 싱거우면 도저히 못 삼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맛이 없을 정도로 싱겁게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식단에 계란이 있다면 이미 단백질이 포함된 것이니 같은 식사 내에서 김치나 된장국의 짠맛을 줄이고 마른 생선, 장조림, 짠 장아찌류를 곁들이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계란을 많이 먹으면서 동시에 매우 짜게 먹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입니다. 소금을 아주 조금만 줄이고 입맛을 살짝만 바꿔도 매일 여러분의 신장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특히 경계해야 할 나쁜 궁합은 계란을 라면이나 가공식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풀고 김치 몇 조각의 소시지까지 곁들인 것은 배고프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간편식이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에 많은 어르신도 여전히 몸이 피곤하거나 요리하기 귀찮을 때 혹은 혼자 있을 때 라면을 끓여 계란을 넣어 한 길를 때우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라면 한 그릇 안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 조미료, 나쁜 지방, 그리고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양념 스프 하나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이미 한 끼 권장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계란을 더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추가됩니다. 소시지나 통조림 햄을 더하면 보존제와 발색제, 향료까지 추가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간단한 한 끼지만 신장에게 그것은 많은 소금과 단백질, 노폐물 그리고 몸에 불필요한 성분들을 걸러내야 하는 혼합물입니다. 한국의 영양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 4번 이상 라면을 먹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노화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영향을 받은 신장에게 이러한 부담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남편을 여의고 자녀들도 멀리 직장에 다니며 혼자 사시는 62세 윤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어르신은 일주일에 몇 번씩 라면에 계란을 넣어 드셨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단백질 보충하려고 계란 하나 넣었는 건데 내가 뭐 거창하게 먹는 것도 아니잖아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의사는 라면과 가공식품을 줄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라면과 소시지를 끊고 밥과 삶은 계란, 채소를 더 챙겨 드시며 물을 충분히 마시자 수치들이 서서히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실수는 계란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혹은 오늘은 대충 먹고 내일부터 건강하게 먹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내일은 수년 동안 반복됩니다. 제가 라면에 계란을 넣는 것이 절대 금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신장 질환, 당뇨, 고혈압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음식은 어쩌다 한 먹는 것이어야지 즐겨 먹는 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드시게 된다면 스프 양을 줄이고 채소를 듬뿍 넣으며 짠 김치는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예외적인 경우로 여기고 일주일에 여러 번 반복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방법은 라면을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는 간단한 식사로 점차 바꾸는 것입니다. 밥 한 공기, 삶은 계란, 약간의 채소, 싱거운 국 같은 식단 말입니다. 작아 보이는 이러한 선택들이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의 신장에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나쁜 궁합은 계란과 감을 함께 먹는 것인데 특히 공복에 먹거나 너무 많이 먹을 때 위험합니다. 한국의 가을과 겨울의 감은 매우 익숙한 모습입니다. 단감, 연시, 잠감 등을 많은 과정에서 건강한 후식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계란이나 고기를 먹은 식사 후의 입가심을 위해 감을 몇 달 먹기도 합니다. 계란과 감의 좋은 것으로 여겨지기에 많은 분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적은 사람만이 주의를 기울이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 특히 아직 약간 떨은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덜 익은 감을 먹었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떨은 맛을 만드는 성분입니다. 이것이 위장에 들어가면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데 계란이 바로 그러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 결합은 소화하기 어려운 덩어리를 형성하며 마치 작은 젤리 같은 것이 됩니다. 소화체계가 튼튼한 사람에게는 때때로 복부, 팽만감, 불쾌감, 변비 또는 가벼운 설사를 일으키는 정도에 그칩니다. 하지만 소화가 느려지고 노폐물이 장내와 체내에 오래 머무는 고령자분들에게 이러한 덩어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미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이 있었던 분들 혹은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 이러한 소화불량 덩어리와 침전물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새로운 결석 형성에 위험을 높이거나 기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소화기 및 빈뇨의 전문의들은 위가 비어 있을 때 감을 많이 먹거나 계란이나 고기 같은 고단백 식사와 동시에 먹는 습관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70세 초의 어르신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어르신은 몇 년 전 신장 결석으로 인해 치료를 받으며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의사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골고루 먹으며 소변이 너무 농축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감의 계절이 오자 감을 무척 좋아하셨던 어르신은 거의 매일 나사말씩 드셨습니다. 보통 계란이나 고기가 포함된 식사 후에 드시며 건강을 위해 과일을 먹는 거니 입가심도 되고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허리 통증과 배뇨 통증이 시작되어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결석의 재발이었습니다. 물론 감 하나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감을 많이 그리고 잘못된 시점에 먹는 습관의 물까지 적게 마신 것이 결석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실수는 우리가 흔히 과일은 무조건 안전하다. 꼭 단정 짓고 마음껏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고기와 계란은 해롭지만 과일은 비타민 덩어리니 얼마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는 과일도 각자의 기저질환에 따라 적합한 종류와 그렇지 않은 종류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거나 결석, 단백뇨, 혈뇨가 있었던 분들에게 탄이 풍부한 감과 계란, 고기 같은 고단백 식사를 결합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입니다. 감을 드시고 싶다면 계란이 포함된 주 식사로부터 최소 3-4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으며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감이 떨을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3가지 나쁜 궁합 중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계란과 짠 음식, 계란과 라면 및 가공식품, 계란과 감은 그 어느 것도 절대 금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조합하는지,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그리고 현재 각자의 신장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것들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계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계란을 다른 식품과 함께 먹는
우리의 방식이 신장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계란 자체는 신장의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더 많이 먹을지 아니면 완전히 끊을지 결정하기 전에 계란이 우리 몸과 신장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 자체가 신장의 원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장이 고통받는 것은 계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단백질 전반을 과도하게 섭취할 때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공장과 같아서 음식, 특히 단백질로부터 나오는 노폐물을 밤낮주로 처리합니다.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면역력이 좋아지며 상처가 빨리 낫습니다. 하지만 나이, 당뇨, 고혈압 때문에 이미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매일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으려니 공장은 과부하가 걸려 더 빠르게 노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이 비교적 건강하고 식단이 조절되며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분은 하루에 계란 한 알 정도 혹은 일주일에 5월 7알 정도를 소금이 적고 가공식품이 적은 식단 안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반면 신부전 진단을 받았거나 단백뇨, 오랜 당뇨 조절되지 않는 혈압이 있는 분들은 계란, 고기, 생선, 우유를 포함한 하루 전체 단백질량을 의사가 개별적으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계란 섭취를 줄여야 하고 어떤 분은 흰자만 드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는 것입니다. 계란이 몸에 좋다 해서 무턱대고 먹어서도 안 되지만 계란을 완전히 끊어서 근육과 면역력이 떨어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올바른 질문은 계란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먹는지, 어떻게 조리하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 그리고 내 신장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입니다. 이 점들을 잘 이해하신다면 계란을 건강을 위한 더 안전한 동반자로 만드는 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올바른 방식으로 매일 먹는 계란 하리뼈와 근육, 뇌를 키워주는 동시에 수십 년간 일해온 양쪽 신장을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이 계란을 오직 콜레스테롤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겁이 나서 완전히 끊거나 혹은 좋은 것이니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어버립니다. 옳은 방법은 두려워하거나 무절제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점을 잘 이해하여 계란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점은 계란이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덕분에 뼈를 더 튼튼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뼈가 튼튼하면 덜 넘어지고 오랫동안 누워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번의 골절로 오래 누워 있게 되어 감염이 생기고 순환이 나빠지면 신장은 매우 빠르게 약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 이점은 계란이 근육을 유지해준다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위축되어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운동하기가 싫어집니다. 근육이 튼튼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혈당, 혈압, 고지혈증이 안정되며 신장 내 혈관도 더 잘 보호됩니다. 세 번째 이점은 노른자에 들어있는 성분이 뇌세포의 조화 기억력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석하면 약 복용 시간을 잘 지키고 식단을 조절하며 당뇨와 혈압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병들입니다. 네 번째 이점은 계란이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덕분에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이 잔병 치레를 적게 하고 만성 감염이 없으면 신장도 무거운 타격을 덜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점은 계란놀은 자해 성분이 눈의 조화 시력을 밝게 해주고 눈이 침침해져서 생기는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여섯 번째 이점은 계란이 피부 건조와 탈모를 줄여주어 여러분께 자신감을 주고 밖으로 나가 운동하고 교류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심장과 신장에 좋습니다. 일곱 번째 이점은 계란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어 달고 기름진 간식 섭취를 제한하게 함으로써 체중과 허리둘레를 안정시키고 당뇨와 고혈압 위험을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체중, 혈당, 혈중 지방이 조절 범위 안에 있으면 신장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7가지 이점을 합쳐보면 여러분은 계란이 적절한 양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될 때
전신을 위한 천연 영양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란을 식단에 적절히 배치하고 해로운 음식과의 조합을 피할 때만 비로소 신장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어떤 식품이 계란과 결합했을 때 이 점이 배가 되는지, 그리고 이 작은 계란이 심장 내 특히 여러분을 위해 매일 묵묵히 일하는 양쪽 신장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한국 어르신이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믹스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으로 대충 때우고 점심때까지 허기에 시달리곤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른 방식의 아침 식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삶은 계란, 사과 하나, 그리고 약간의 채소입니다. 인천의 어느 가을 아침 잠에서 깬 63세 박 어르신을 상상해보세요. 어르신은 라면을 끓이는 대신 어제 저녁에 미리 삶아둔 계란 하나와 깨끗이 씻은 사과 그리고 썰어 놓은 상추와 오이를 꺼냅니다. 매우 간단한 식사지만 그 안에는 3겹의 보호막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계란을 통해 여러분은 근육을 키우는 좋은 단백질과 뼈를 위한 비타민 D, 뇌에 좋은 콜린을 섭취하게 됩니다. 사과에서는 비타민C와 풍부한 수용성식이 섬유를 얻어 장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곁들인 녹색 채소는 식이 섬유와 미네랄을 더해 위장에 적당한 포만감을 주어 오전 중에 단 것이나 튀김류를 찾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과체중이거나 당뇨 전 단계, 고혈압이 있는 분들, 즉 신장 질환의 문턱에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이러한 아침 식사는 몸을 안전지대로 부드럽게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혈당은 더 천천히 고르게 오르고 혈압은 안정되며 신장 내 혈관이 갑작스럽게 긴장하거나 당겨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황금궁합은 계란과 잘 익은 늙은 호박입니다. 저는 특히 이 조합을 가벼운 저녁 식사로 특히 날씨가 쌀쌀한 날에 추천합니다. 늙은 호박죽을 끓여 마지막에 계란을 하나 풀어 넣거나 부드러운 호박 계란찜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짙은 주황색의 늙은 호박은 비타민, 식이섬유,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를 계란과 함께 조리하면 흰쌀밥처럼 혈당을 급격히 높이지 않는 소화하기 쉬운 탄수화물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단백질을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음식이 신장에 친화적일까요? 첫째,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쓰지 않고 싱겁게 조리한다면 혈압을 갑자기 높이지 않는 저염 식단이 됩니다. 둘째, 호박과 그 안의 식이섬유는 변비를 줄여주어 노폐물이 더 규칙적으로 배출되게 돕습니다. 장이 오랫동안 정체되면 독소가 몸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이는 간과 신장에 간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저녁에 천천히 먹는 호박 계란죽 한 그릇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이완시키며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신장이 너무 짜거나 고기가 많고 기름진 저녁 식사로 인해 충격을 받지 않게 해줍니다. 세 번째 황금궁합은 계란과 부추입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김치나 부차적인 반찬으로 부추를 즐겨 쓰지만 부추와 계란을 건강에 좋은 주된 요리로 적극적으로 결합할 생각은 잘하지 못합니다. 소금을 아주 적게 넣은 부추계란 볶음이나 다진 부추를 넣은 계란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부추는 특유의 향이 있고 성질이 따뜻하며 순환과 간 기능에 유익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날씨가 변화할 때 몸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여러분께서 계란을 부추와 함께 드실 때 신장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잘 작동하려면 너무 걸쭉하지 않고 지방이나 당, 소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고른 혈액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부추는 순환을 돕고 계란은 단백질과 콜린을 제공하여 이 두 가지가 결합해 몸에 활력을 줍니다. 이를 통해 매일 걷거나 계단을 오르고 스트레칭을 할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은퇴한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저녁에 고기구이와 술을 즐기던 습관을 밥과 부추 계란 볶음 싱거운 채소국으로 바꾼 후 몸이 가벼워지고 다리에 중압감이 줄었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뼈마디까지 피곤한 느낌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흐르면
신장이 더 손상되지 않도록 돕는 방법이 됩니다. 눈과 뇌의 건강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면 네 번째 황금궁합인 계란과 시금치 또는 짙은 녹색 잎채소를 추천합니다. 시금치, 케일, 청경채 같은 녹색 잎채소에는 엽산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시금치 계란말이를 하거나 녹색 채소를 넣은 계란국을 만들면 눈, 혈관, 그리고 뇌를 돕는 복합 조력자를 식탁에 올리는 셈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이미 루테인이 들어있는데 녹색 채소와 함께 먹으면 체내가 이러한 성분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책을 읽거나 TV 스마트폰을 많이 보아 눈이 자주 필요하고 침침하며 건조한 어르신들에게 녹색 채소와 계란은 부드러우면서도 장기적인 지원 방법입니다. 신장의 관점에서 볼 때 소금과 기름을 적게 써서 조리한 녹색 잎채소 계란 요리는 매우 귀중한 선택입니다. 기름진 고기, 튀김이나 짠 음식이 많은 저녁 대신 채소 계란말이. 계란 채소국에 약간의 밥이나 죽을 곁들이는 것으로 바꾸면 엄청난 양의 소금과 포화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몸이 영양소를 더 부드럽게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피가 끈적하고 당과 지방이 높은 상태에서 억지로 걸러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네 가지. 황금궁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계란은 항상 채소, 과일, 뿌리 채소와 결합합니다. 이것들은 식단의 균형을 맞추고 나쁜 지방, 당, 소금의 섭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이 요리들은 모두 싱겁게 조리할 수 있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과 매일 신장을 보호해야 하는 어르신들께 적합. 만들기가 쉽고 복잡한 요리 기술이 필요 없어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용을 듣고 기계적으로 모든 요리를 당장 따라하려고 서두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드신다면 채소, 너무 달지 않은 과일, 뿌리 채소와 함께 하시고 소금과 기름, 가공식품이 적은 식단 안에 계란이 있게 하십시오. 그때야말로 계란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뼈, 근육, 뇌를 키워주는 영양제로서의 본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지만 묻기 쑥스러워하시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50세 이후 신장이 이미 수십 년간 혈액을 걸러왔는데 과연 계란을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하고 얼마나 먹으면 과한 것일까요?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 부족과 근육 약화, 노화가 걱정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심장혈관이 견디지 못할까봐 걱정되실 겁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숫자보다는 자신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정상 범위 내에 있고 단백뇨가 이제 없으며 오래된 당뇨가 이제 없고 혈압이 안정적이며 심혈관에 큰 문제가 없고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대다수의 경우 하루에 계란 한 알 정도 혹은 일주일에 오타치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삶은 계란이나 찐 계란처럼 싱겁게 조리된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똑같은 계란 한 알이라도 기름에 튀기거나 짜게 조리고 소스를 듬뿍 얹으면 그 식사는 지방과 소금의 폭탄으로 변해 심장과 신장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혹은 초기 당뇨가 있지만 아직 신부전까지 진행되지 않은 분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의사는 하루 중에 고기, 생선, 우유, 콩을 얼마나 더 먹는지에 따라 일주일에 계란 3억 5알 정도로 줄일 것을 권고하곤 합니다. 이 그룹에서는 단지 계란 몇 알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식단이 중요합니다. 채소를 늘리고 소금을 줄이며 튀김을 멀리하고라면 소시지, 통조림, 햄을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의문이 생긴다면 현재 자신을 진료 중인 의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신부전 진단을 받았거나 뚜렷한 단백뇨가 있는 분, 투석 중이거나 단백질 제한 식단을 지시받은 분들에게 계란 섭취는 더 이상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 계란, 고기, 생선, 우유는 모두 치료를 위한 계산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흰자만 드셔야 하고 어떤 분은 계란 먹는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약해진 신장은 오래된 공장과 같아서 계산 없이 더 가동하게 만들면 훨씬 빨리 망가지기 쉽습니다.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대다수 어르신은 아침이나 점심에 계란을 드시는 것이 좋고 특히 야간료가 있거나 신장이 약한 경우 늦은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가 너무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께 신장 친화적인 일주일 실험 식단을 제안합니다. 매우 간단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7일 동안 여러분은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란을 먹을 때마다 항상 채소와 함께하고 싱겁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에는 삶은 계란 하나를 사과 하나 그리고 드레싱을 적게 한 채소 샐러드와 함께 드셔보세요. 이러한 식사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신장이 과도한 소금이나 기름기로 고생하지 않게 돕습니다. 다른 날 점심에는 싱겁게 끓인 호박죽에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놓고 삶은 채소를 곁들여 보세요. 이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어 가볍게 먹으면서도 영양을 챙기고 싶은 어르신들께 매우 적합드리는 메뉴를 바꿔보세요. 시금치나 좋아하는 녹색 잎채소를 넣은 계란말이에 작은 밥 한 공기를 곁들이고 또 다른 날에는 듣는 기름과 소금을 아주 적게 쓴 부추 계란 볶음에 채소국을 드시는 식입니다. 이 요리들의 공통점은 채소가 많고 소금이 적으며 튀기지 않았고 라면이나 소시지, 가공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지 않고 이렇게 몇 가지 메뉴를 번갈아가며 드시는 것만으로도 소금이 많고 가공식품이 많은 식단에 비해 신장의 짐을 훨씬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 식단을 적용하는 동안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만약 야간료가 매일 두세 번 이상 반복되거나 아침에 발목이나 얼굴이 가볍게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거나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고 식욕이 떨어지며 체중이 줄어든다면 이는 신장이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이러한 징후가 보이면 즉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최근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 특히 계란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 작은 수첩에 기록해보세요. 그 기록은 의사가 여러분의 습관을 이해하고 각자에게 맞는 정확한 조언을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영상을 끄신 후에도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매일 짠 음식과 함께 먹는 것, 라면 및 가공식품과 함께 먹는 것, 잘못된 방식으로 감과 함께 먹는 것이라는 3가지. 나쁜 궁합순환간 신장에 불필요한 소금, 단백질, 첨가물의 짐을 지울 수 있습니다. 둘째, 계란을 적절한 양으로 건강하게 조리하고 나쁜 친구와 함께 두지 않는다면 뼈, 근육, 뇌, 눈, 피부, 모발, 면역력 및 체중에 큰 이점을 줍니다. 셋째, 50세 이후 특히 신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공포가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스마트한 계란 섭취 전략입니다. 심혈관과 특히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계란 섭취법에 대해 제가 오늘 공유한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어쩌면 매일 저녁 라면에 계란을 넣어 드시는 배우자분이나 야간료가 잦은데 그저 나이라고만 생각하는 가족 혹은 아침마다 짠 반찬에 계란을 드시는 이웃분들에게 정보가 꼭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가 나중에 겪을 힘든 신장 치료 과정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습관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이제 라면에 계란 넣어 먹지 않겠습니다. 나거나 오늘부터 계란 먹을 때 소금을 줄이겠습니다. 혹은 짠 음식 대신 채소와 함께 계란을 먹겠습니다. 와 같은 짧은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검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나는 신장을 보호하고 내 건강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계란,
김치,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신장에 무리가 없는지 등 너무 이론적이지 않고 매일의 식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친근하고 쉬운 조언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마다 그것은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는 더 현명하게 먹고 신장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을 늦출 수는 없지만 남은 삶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병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투석이라는 두 글자를 들을 때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자녀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신장을 보호하고 혈압, 혈당, 고지혈증을 안정시켜 여러분이 단순히 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가족과 배우자 곁에서 매일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이고 간단한 식습관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당부드립니다. 제가 오늘 계란 섭취, 식품 조합, 염분 조절에 대해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교육 및 지역 사회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심부전,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신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면서도 몸은 가볍게 관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